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승리를 극대화해보는 시간, 공략주 시간입니다. 자, 저는 지난주 금요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, 내가 좀 한번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첫 번째 종목, 삼성전자입니다. 최근에 이제 IT 업종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1.2% 정도 반등을 했는데, 연간 기준에서 보면 가장 높은 위치죠. 근데 이제 52주 신고가는 아직 경신은 안 됐지만, 삼성전자의 강세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미국에서 좀 강세를 또 띄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8만 원 라인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가까워졌긴 했지만 여전히 좀 좋은 모습. 지난 7월 달 저항을 뚫고 나니까 주가는 오히려 좀 더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는 모습. 추가적인 어떤 강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가 흐름, 상승 흐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유한양에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. 지난주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존슨앤존슨 자회사죠 얀센 쪽에서 폐암 1차 치료제, 그러니까 지금 병역요법에서 렉라저지 리브레반트 시판허가 신청을 FDA와 EMA 쪽에 좀 진행을 했다. 이 부분들이 호재를 좀 작용한 모습인데 지난 10월 중순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7만 3천 원짜리에 대한 어떤 저항 구간이 돌파될 수 있을지 한번 이것도 좀 우리가 면밀히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강해진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안도감을 좀 주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2차 전지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동박 업체인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조금 시장에선 호재로 좀 작용된 모습인데 다른 업종의 흐름과 좀 그러니까 같은 업종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좀 괴리 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인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좀 빨리 올라와야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게임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. 중국 정부에서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충전 한도에 대해서 뭐 지금 상한선을 좀 설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텐센트라든지 네디지 쪽 주가 하락을 조금 이끌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게임 업종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13% 이상 급락을 했죠. 근데 이제 이 급락이 있고 나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외자 판호, 그러니까 지금 주말 동안에도 나왔지만 그날 당일날 외자 판호가 지금 허가가 좀 됐다.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이죠. 미르M에 대해서 외자 판호가 지금 허가가 났다라는 뉴스 때문에 시간에서 한 2% 정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게임 업종은 오늘 하반 경기성이 어느 정도까지 좀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면밀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죠. 네오셈. 최근에 이제 CLXL 관련주. 지금 보시면 CXL 관련주로 지금 네오셈이 그동안 대장 역할을 좀 해줬는데 12 물량이 좀 출하될 것 같습니다. 84만 주인데요. 사실상 하루 거래량 대비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 주가 이제 고점 라인에 7,000원 라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매물 부담으로 또 다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물서를 어떻게 좀 보여줄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코에피션 회사 분할이 지금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인적 분할로 2월 1일까지 거래가 좀 정지됩니다.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설법인을 주주와 나눠 갔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거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 정지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2월 2일 날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뭐 그래도 기대감 요인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현재는 다소 조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거래가 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아미코젠이 유증 물량이 오늘 좀 상장이 됩니다. 9,130원이 지금 확정 가격이고요. 770만 주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. 다만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얼마만큼 양호하게 해소해 주는지 우리도 이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공략주 시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진폭이 크고 들쑥날쑥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이면 실적을 아예 보시던가 아니면 기대감 요인이 좀 쫓아다니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심 업종 저는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일단 바이오와 자동차인데요.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업종에서 가장 밸류 부담이 적은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. 그다음에 CES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.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시장 자체가 순환매기 때문에 이슈나 일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첨생법이라든지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, 그다음에 지금 기술 이전 이런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단 말이에요. 그동안 이제 주가도 사실상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좀 큰 위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지난주 제가 세포치료제 한번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큐로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신규주인데 일단은 지금 첨생법이 지금 복지위에 국회 지금 복지위에 통과가 좀 되면서 개정안에 따른 어떤 개정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법안이 바뀐다라는 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ETF에서 지금 바이오테크에 대한 ETF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라브라든지 XBI 이런 ETF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여전히 좀 더 기대감 요인이 있을 것 같다. 특히나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예정이 돼 있죠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심 자체도 아직은 좀 더 살아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혈액암 카티 치료제가 지금 암발셀이라고 하는 카티 치료제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상 결과는 올해 6월에 나왔는데 양호했거든요.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 확정치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. 그래서 오늘 목표가는 35,000원, 손절라는 27,000원 정도 잡고 보신다면 현재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고요.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.